오늘 주제가 정말 컨설팅의 핵심적인 주제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10가지 주제 중에서 4가지를 골라서 경영 컨설팅의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컨설팅 흐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총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영상에 한 가지 주제씩 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일이 좀 많아져서 영상 한 편 찍기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나머지 2가지 주제를 모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 2가지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토핑 경제와 그라데이션 K인데요. 이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핑 경제라는 것은 제가 크록스하고 요아정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록스라는 신발은 지비치라는 굿즈를 신발에 달면서 어떤 지비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발이 되기도 한다. 요아정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어떤 토핑을 얼려서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개별적인 토핑을 올려서 상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잘 따라서 컨설팅을 할 때도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어떤 걸 해야 할지, 기업의 문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크록스의 지비치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편안함이 있으니까 많이 신는 것이고, 요아정 아이스크림의 토핑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으니까 많이 먹는 것이다. 컨설팅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던 컨텐츠라 하더라도 그 컨텐츠가 기업에 맞지 않으면 말짱 꽝이니까 기업의 문제를 규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컨설팅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토핑 경제였고요. 2번째가 이제 그라데이션 K였죠.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형태가 좀 바뀌어져 갈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해서 매니저를 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을 채용을 해서 매니저의 업무를 맡겨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기업은 이제 뭐 수출은 안 해 라고 하는 내수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수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한국 사람만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요게 이제 그라데이션 K였죠.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회사 대표님과 제조혁신 바우처 때문에 줌 미팅을 하던 도중에 그라데이션 K를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저희 옆에 다 노인 아니면 다 외국인이에요. 지금 이 주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0%가 외국인이에요, 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도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이미 많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밀키트를 수출하는 건 때문에 러시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조사했던 어떤 러시아의 시선과 실제 러시아인이 우리 밀키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의 말이 뭐 러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감안은 해야겠지만 제품의 패키징이나 슬로건, 홍보 영상 등을 조금은 수정을 해야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라서 기존의 상품 계획이나 마케팅 기획 등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도 기업에게 이러한 시각과 상황 변화를 알려주면서 효과적인 컨설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라데이션 K였죠. 자, 이제 3번째 주제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물성 매력이라는 주제인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성 매력이라는 키워드는 소비자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와 컨텐츠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아무튼 그 영화 보고 나오면 팝업 스토어가 딱 이제 나오면서 영화의 주인공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런 게 물성 매력이죠.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이러한 물성 매력의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컨설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경기도에 위치한 아주 큰 카페를 컨설팅할 때였습니다. 카페의 대표님이 그동안 했었던 어떤 애견 관련된 경력과 카페가 소유하고 있는 큰 부지를 결합을 해서 신사업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DIY 애견 간식 제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수익 모델 몇 가지를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가져갔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물성 매력적인 어떤 컨설팅인 것 같고,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인증, 특허 또는 뭐 자본거래, 지원 사업, 수많은 어떤 컨설팅의 컨텐츠들이 많겠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죠.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기술 물성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AI 기반의 맞춤형 가상 피팅 시스템입니다. 이런 게 이제 기술 물성 같아요. AR 피팅 문화는 몇 년 전부터 시중에 나와 있긴 하지만 고객님 몸에 착용하는 옷을 포함한 의류들은 아직 좀 미흡한 게 현실이거든요. AR 피팅을 해주면서 AI가 구매자의 구매 이력을 회귀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면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고 그것을 가상 피팅해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술 물성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보험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우리 영업사원분들은 가장 이제 어려운 영업 방식이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보험 영업할 때 리트머스 종이를 활용한 건강 체크지 라는 걸 만들어서 제 이름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판촉물로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고객과 미팅할 때 건강 체크지를 주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상담받으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라면서 체크를 하고 오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체크지의 색깔이 변화하는 정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상담에 엄청 집중을 하셨거든요. 네 번째는 바로 저번 주에 대표님과 함께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를 위해서 미팅하던 도중에 마케팅의 효과성, 방법 등을 디스커션 할 때였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고객님의 피부 타입과 건강 정도를 체크를 해주고 그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예전에 유행했던 방식인데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사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다시금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마케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물성 매력의 일환이지 않나 싶은데, 보험할 당시에 저에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께는 보험 증권이라는 것을 한 달 이내에 전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증권을 전달할 때 고객님이 보험 가입을 결정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있죠. 가령 이제 이 보험을 나중에 뭐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이제 혹여나 아팠을 때 내 가족들이 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보험에 자신들만의 이름표를 붙여 놓으시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름표를 붙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다 메모를 해 두었다가 증권 전달할 때 제가 자필 편지를 쓰면서 편지 안에 고객님이 하셨던 말들, 그래서 이 보험이 갖는 의미가 뭔지, 또 누구에게 혜택이 갈지 등등등을 다 적어서 드렸었어요. 의미를 담아 드린 거죠. 자, 이렇듯 물성 매력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의 활용 방법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 업종 또는 여러 시장을 매일매일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성 매력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 출품 같은 거를 많이 권유드리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 혹은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실행하는 식의 컨설팅 흐름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컨설팅 그 자체도 물성 매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제가 자문하는 기업은 대표님과 임직원 분들께 기업의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주인이신 임직원분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저와 제휴되어 있는 병원에서. 공장 컨설팅을 할 때는 임장을 같이 가기도 하면서 체험을 같이 하고요.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심화 버전이라든지 조직 운영 방법이라든지 등등등을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죠. 사업계획서나 투자계획서, IR 자료, 각종 보고서 등등등을 작성할 때도 역할 분담을 같이 하면서
참여형 컨설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 로고 및 자문회사의 로고가 담긴 굿즈 등을 제작을 해서 판촉 행사 같은 걸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12월에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는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의 책을 제가 출간을 같이 도와드리게 되면서 북 콘서트를 이제 기획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전략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의 결과물 또는 과정을 자문사의 경험으로 전환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대망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공진화 전략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의 어떤 요소로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 책에 이 키워드가 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공진화 전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몰랐고 기업 매칭이라는 단어로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의미는 같습니다. 공진화 전략을 영어로 써보면 이제 Strategy of Co-Evolution인데 이건 생물학적 개념에서 비롯된 거기는 해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 이상의 종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하는 형태, 그 과정을 이제 공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를 트렌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산업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저마다의 정보통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화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호 연결성이 좀 높아지더라. 이제는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협력 또는 협업을 통해서 공동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라는 게 이제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진화를 위한 4가지 전략을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진화 전략의 대표적인 형태가 중소기업 협업지원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협동화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 협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기업의 이야기도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전 이번 공진화 전략과 맞닿아 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공장을 차리신 어떤 대표님이 계세요. 제 구독자님이셨고 혼자서 이제 척척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벽에 막히시는 때가 온 거죠. 뭐가 잘 안 되시는 게 있던 찰나에 우연하게 저를 만나셨어요. 지금은 이제 파트너가 돼서 제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아이템이 앞으로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는 AI 시대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거든요. 2025년도에 이 아이템으로 R&D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 지금은 오픈을 못하지만 이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오케스트레이션 BM의 정반대 모델이거든요. 원재료를 A 업체, B 업체, C 업체 등에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 기술로 이제 제조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전부 외국 업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이 부속을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못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드렸죠. 찾았다기보다는 이제 만들어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오축 NCT 솔루션 하는 회사와 매칭을 통해서 금형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 금형이 잘 만들어진다면 내년에 R&D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좀 좋아질 겁니다. 물론 이제 제품 경쟁력도 상당할 거고요. 기업의 문제였던 부분을 기업 매칭, 즉 공진화 전략을 통해서 해결을 해낸 거죠. 해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상당해졌고 연쇄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기 먼 지역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 대표님의 고민은 이제 혹은 문제점은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밀가루 베이스다 보니까 당 함유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들이 먹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가 아닌 어떤 대체품으로 면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요. 이 대체품이 뭔지도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그 대체품을 통해 면을 개발을 하고 그걸 밀키트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도 면을 개발하는 회사, 밀키트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개발된 면을 제조하는 제조사 등등을 전부 공진화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말고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컨설턴트, 나아가서는 제가 밀고 있는 크리에이턴트라는 이제 직업은 정말 무궁무진한 매력을 갖고 있는 직업 같아요. 한 기업만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국에는 기업과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된다면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컨설팅까지 가게 된다면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이트 오션 컨설팅인 겁니다. 경쟁하지 않는 비법이라는 것이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상생 모델을 통해서 서로 공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화하게 하는 컨설팅, 저는 그러한 컨설팅을 추구하고 있고요.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B 기업에게는 장점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꽁꽁 숨기면서 우리만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경쟁하게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양사가 진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우리 크리에이턴트의 역할이 참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인사이트가 좀 있으셨으면 해요.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말들이나 제 사고방식이 제가 일을 해 나가는 이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으로 좀 다가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